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개그맨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사를 퍼즐 맞추기와 같이 다 끼워 맞춰드리는 퍼즐 썬킴.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께 술, 치킨과 생맥주를 다 퍼줄 썬킴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디엔피엔푸 전투에서 월맹군이 압승을 한 다음에 호찌민이 백기를 든 프랑스의 휴전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월맹 이거 지도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저 물 워터 호치민 진짜 치고 내려가자 사이공까지. 그때 호치민이 딱 이 바보들아, 빅픽처 큰 그림을 보라고. 일단 뒤에서 우리한테 지금까지 무기 제공을 해주던 이 중국 공산당, 지금 우리 보고 여기서 스탑하라고 했잖냐. 중국 공산당 지금이야 도와주고 있지 10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야. 원래 우리와 친구가 아니야. 우리 등 뒤에 적국 아닌 적국이지. 적국은 우럭젖국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적국이요. 우럭젖국 맛있죠 여러분. 짭짤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프랑스와 맞서 싸운다고 하더라도 승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계속 전쟁을 하면 그 뒤에 있는 미국의 참전이 불보듯 뻔한데 그거 안 된다. 일단은 좀 길게, 호흡 길게 보자. 길게 보자. 그래가지고 프랑스와 일단 협상을 해서 합의를 보아요. 그 호치민과 프랑스가. 남북으로 일단 딱 갈라놓고 북부는 호치민, 남부는 프랑스. 갈라놓고 2년 안에 남북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한다라고 호치민과 울랄라 프랑스가 합의를 해요. 좋소. 뭐 2년 안에 총선거만 실시하게 해준다면 프랑스 뭐 잠깐 또 있으시오. 남부. 날씨도 좋잖아 사이공.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북위 16도였는데 조금 변경돼가지고 북위 17도. 북위 17도에 딱 다시 선을 그어요. 이것도 다낭 바로 위거든요. 나중에 다낭 가셨을 경우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있어요 그 표지판이. 우리도 저기 어디냐 강원도 가다 보면 그 7번 국도인가 가다 보면 북위 38도 딱 끝나는 그 38도 선에 38선 그 기념비라고 딱 바닷가에 있거든요.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 있거든요. 베트남에도. 자, 프랑스는 일단 한숨 돌려요. 울랄라 큰일 날 뻔했다. 삐입 될 뻔했다. 무서운 애들인데 베트남 그 월맹군. 자, 일단은 숨을 돌리고 남부 베트남을 계속 통치하게 된 프랑스. 아예 본격적으로 꼭두각시 정권을 본격적으로 만들어요. 사이공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 어떤 왕조였나요? 완짱. 뭐 우리도 뭐 신라 고구려 고려 조선이 있는 것과 같이 이 베트남도 맨 마지막 왕조가 응우옌 왕조. 한자로 쓰면 완짜. 그 베트남 국민들 반 이상에다 이 성이 응우옌 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스터 응우옌. 다낭에서 그러면 반이 돌아본다고. 왜? 망했어요. 응우옌 왕조의 마지막 왕인 바오다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바로 다이, 바로 죽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름이 바오다이인데 그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같이 이 친구도 응우옌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치면 뭐 해야 되나 뭐 고종의 아들 뭐 순종 정도. 이 바오다이를 꼭두각시 왕으로 딱 다시 앉혀요. 고맙죠 바오다이 입장에서는. 야, 제가요 다시 왕이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고마워요 프랑스. 내가 다시 왕이라니. 멸치볶음. 바오다이를 꼭두각시 왕으로 친프랑스 괴뢰 정권을 만들어버려요. 베트남에. 다시 베트남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이 남베트남의 이 바오다이는요. 일단 다시 왕이 됐지 않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베트남은 공산주의자거든요. 근데 이 바오다이 이 양반이 마지막 왕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어요. 그러면 이거 이 프랑스와 호찌민이랑 한 약속에 따르면 2년 후에 남북 총선거를 치른 다음에 통일이 될 건데 뭐야? 그러면 나 또 왕에서 물러나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없어. 이러면서 이 남쪽만이라도 자기의 다시 왕조를 꾸밀 생각을 해요. 바오다이이란 인물이. 참네. 그러면서 응오딘 GM이라는 극우 반공주의자를 총리로 딱 앉혀버려요. 너 총리 시켜줄 테니까 공산주의자들, 남베트남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다 체포해. 알았어. 응오딘 GM. 이 복잡하니까 보통 그 서방권에서도 이름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GM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제너럴 모터 같이 그 자동차. GM 정권. 하여간 GM이라는 이런 그 반공주의자를 딱 총리로 앉혀버린 다음에 뭘 하냐면, 야, GM. 네. 그러니까 2년 후에 우리 총선 해봤자 우리는 또 아웃되거든. 저도 알죠. 그러니까 북베트남이랑 그 총선이랑 동일하지 말고, 우리끼리 남쪽에서 띵까 다시 좀 잘 살자. 우리끼리, 아유, 왕님, 대왕님, 전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이미 남쪽에는요, 그 호찌민이 파견한 선거 준비단이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선거 지원단이. 2년 후에 총선이니까 싸그리 다 잡아들이고 이 월맹 측 인사들 또 공산주의와 공산당과 조금 더 관련돼 있는 사람들 다 테러하고 탄압해서 철저하게 색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플러스 뭘 하냐면 응오딘 GM, 그러니까 바오다이 정권이죠. 이 남베트남 독재 정권에 저항을 했던 수많은 남베트남의 민주투사들 다 잡아서 투옥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1957년부터 1959년까지 2년 동안 2,000명 이상을 처형시켜버리거든요. 이 GM 정권이.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때 그 북베트남의 이제 그 호찌민의 월맹 정권이 들어서면서 나름이 아니라 공산 정권이지 않습니까? 북베트남에 있던 땅 주인들, 지주들, 그다음에 기득권 갖고 있던 세력들, 그리고 특히 카톨릭 세력들이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와 손잡고 나름대로 그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다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와요. 그러니까 기업가들, 그다음에 카톨릭 교도들 등등등등등이 돈이 있던 사람들, 그 북베트남에서 돈 있던 사람들이 다 호찌민을 피해 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오는데 그 수가 한 100만 명이 됐다고 해요. 그 남베트남으로 그 내려온 친구들이. 근데 남베트남으로 내려온 그 북베트남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뭐 하냐면 바오다이 정권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또다시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 이 소수 기독교 교도들을 위한 정책, 지주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그 당시에 남베트남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야, 윗 대가리들만 바뀐 거지 똑같잖아. 예전에 했던 프랑스의 식민 정권이랑 지금 GM 정권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뭐냐? 이 GM 정권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카톨릭 정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철저하게 이제 불교를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남베트남 불교를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불교 승려들이 고문당하고 사망하고 이런 그 불교를 탄압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불교 신자들과 승려들이 반발을 했겠죠. 아니 왜 이 나라가 카톨릭 국가냐? 원래 우리 불교 신자들 어떡하라고? 1963년 6월 11일. 정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사이공, 그 당시 남베트남의 수도죠. 사이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틱광득 스님이 불교 탄압과
DM 정권의 독재 항거하기 위해서 사이공 시내 한복판에서 소신 공양을 해요. 소신 공양은 뭐냐면 소신, 말 그대로 몸을 불태우는 공양이거든요. 스스로 기름을 붓고 불에 타서 열반에 들어가는 그런 공양이 소신 공양인데, 이거 여러분도 혹시 마침 그때 그 서방 기자가 이것을 동영상으로 찍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기록 사진이랑 동영상 남아있거든요. 유튜브 등등등에 아니면 검색창에서 틱광득 스님이라고 검색하면 동영상과 사진이 뜨는데 좀 끔찍하니까 아시고 보실 분들은 보십시오. 이 틱광득 스님이 사이공 한복판에서 얘기를 해요. 일단 그 반독재 시위를 한 다음에 그 DM 정권에게, 자, 나는 독재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오늘 열반에 든다. 스스로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요. 그 보면 정말 정신력의 승리인 것이 정확하게 가부좌를 틀고 신음소리 한 번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세요. 틱광득 스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 불에 데이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온몸을 지금 스스로 공양을 한 건데 가장 고통스럽죠. 그러면서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열반에 들고 난 다음에 이제 목숨이 끊어졌을 때 내 그 시신이 앞으로 쓰러지면 흉한 것이니까 우리 이 남베트남에 핍박받는 우리 이런 민중들과 우리 신자들 다 해외로 도피하라.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지만 내 시신이 뒤로 넘어지면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인데 저도 그 동영상을 몇 번 봤거든요.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동영상 가만 보면 맨 마지막 장면에 그 틱광득 스님이 앞으로 몇 번 쓰러질 때 해요. 근데 끝까지 정신력으로 버틴 다음에 마지막으로 힘을 주신 다음에 뒤로 확 넘어져요, 시신이. 그걸 메시지를 준 거죠.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끝까지 투쟁을 하라. 이게 그 당시 이제 서방 기자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전 세계에 다 이게 보도를 한 거예요. 이것이 남베트남의 DM 정권의 독재 정권의 실상 이래가지고. 그러면 DM 정권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기름을 또 부어버렸네. 그 DM 정권의 그 실세는 당연히 DM이죠. 총리. DM에 재수 씨가 한 명 있어요. 재수 씨, 동생이 그 부인이죠. 전 레 수원이라고 당시 거의 영부인 역할을 했는데, 이 전 레 수원이 이 틱광득 스님의 그 소신 공양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인간 바베큐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참고 참았던 남베트남 민중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물론 마리 앙뚜아네트의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잖냐, 조작됐다는 설도 있지만 이건 진짜로 했단 말이에요. 어머머머머, 인간 바베큐네. 아니, 할 소리가 따로 있지. 점점점 이렇게 반정부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DM 정권이 정말 교만하게 됐습니다. 베트남 문제, 자꾸 미국이 개입을 하니까 미국 꺼져!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DM 정권과 우리가 할 테니까 미국 꺼져! 협상에서 빠져! 그럼 미국이 뭐라고 할게요? 꺼져? 꺼질게. 해서 다 철수시켜 그냥요. 야, 남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는 거 다 빠져. 우리 뭐 빠지라며! 꺼지라며! 철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케네디 정권이었는데, 우리가 존 F 케네디라고 하면 무슨 젊고 잘생긴 대통령 등등등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미국 현대사 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존 F 케네디만큼 뭐라고 할까? 뒷 배경이 구리고 여러 가지 음모설에 휩싸였던 이 부도덕한 대통령도 없었어요. 솔직히 존 F 케네디가, JFK가. 그 JFK가 약간 영웅화된 것은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고 제클린 오나시스, 제클린 케네디죠. 미모의 이 영부인, 또 젊은 나이에 암살당하고 등등등으로 약간 미화됐는데 절대 그럴 인물은 아니에요.
케네디 정권이 그때 뭐 하냐면 공작을 펴가지고 GM 정권을 뒤집어 엎자 결정을 내려요. 보니까 반미 정권이잖아요. 반미 정권이지 않습니까? 미국을 보고 꺼지라고 했으니까 뒤집어 엎자. 그래가 실질적으로 그 케네디 미 행정부가 1963년 11월에 실제로 쿠데타를 일으켜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DM 정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정권을 다시 친미 정권으로 바꿔버려요. 미국 싫다며. 너 아웃이야. 친미 정권 다시 들어가. 요걸 딱 상황을 보던 북쪽의 호찌민과 참모들이 콜 지금입니다. 완전 지금 개판이네 남쪽. 쿠데타에 또 쿠데타에 전면 공격하자. 근데 호찌민은 또 말려요. 안 된다. 그건 미국 참전 명분 줄 수밖에 없다. 봐라. 지금 케네디 정권이 뭘 했는지. 조금이라도 반미 성향을 보이니까 바로 쿠데타 일으키고 아웃시킨 다음에 친미 정권 또 앉히는 거 봤지 않냐. 저 말은 미국이 베트남 포기 안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전면전 치르면은 미국은 분명히 참전할 것이다. 참으라고! 이렇게 또 참게 만듭니다. 이 상황을 이제 가만히 지켜보던 미국이 일단은 친미 정권 안 쳤어요. 남베트남에. 가만 보니까 시간이 점점 톡틱톡 다가와요. Right. My name is John F. Kennedy. 호찌민과 약속대로 하면 전국적인 선거를 곧 치러가지고 뭐 이제 통일이 되는데 남북 베트남이 아무리 내가 계산을 때려봐도 분명히 이 지금 선거를 치르면 election 호찌민이 이길 것 같아. 이 선거 무조건 stop 막아야 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인도 차이나 반도에 공산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통일 공산 정권이 들어오는 것은 I cannot see 절대로 못 본다였어요. 그럼 뭐냐? 아직까지 국가 체계가 완전히 자리 안 잡은 호찌민의 북베트남 전쟁 일으켜가지고 무력으로 없애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잘하는 게 뭐예요? 전쟁 치를 때마다 명분이 필요한. 왜 명분이 없다 아이가. 북베트남을 치고 싶은데. 근데 그 명분이 이 미국 스페인전 같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또 생기네 명분이. 그 명분이 뭘까? 잠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동시 선거가 실시가 되면은 북베트남의 호찌민이 선거에 이길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이 베트남이 전체가 다 공산화가 되는 거야? 이것은 막아야 돼. 무조건 이 선거 막아. 전쟁이라도 일으켜. 이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남베트남 상황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GM 정권 하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GM 정권이 얼마나 부패를 했냐 하면 그 농업 국가잖아요. 베트남은 그 당시에는요. 근데 GM 정권이 뭘 했냐? 농업 국가인데 비료 수입하는데 200만 달러를 썼어요. 200만 달러. 이거는 나와 있는 팩트니까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양담배 수입에 무려 650만 달러를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층한테 이거 말보로야, 카멜이야, 팔리멘트야, 펴봐. 이런 상황. 게다가 또 이 GM 국가 원수죠. 남베트남. 자기 친동생을 비밀 경찰국 국장으로 앉힌 다음에 반대파를 무차별하게 숙청을 합니다. 너 GM 편이야? 뭐야? 저는 자동차도 GM 타는데요. 그래? You pass. 너는 뭐야? GM은 물러나라. 잡으란 말이야. 동생을 비밀 경찰국 국장으로 앉힌 다음에 이 무차별하게 반대편 숙청을 하는데 남베트남은 가만 놔둬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거를 이제 호찌민의 북베트남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쓰러져가는 남베트남을 확실하게 쓰러뜨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게릴라전을 펼쳐요. 그래가지고 이 남베트남의 비밀 게릴라 조직을 만드는데 이 호찌민이 그 남베트남이에요. 남베트남에 있는 비밀 게릴라 조직 이름이 뭐냐? 베트남 커뮤니스트, 비엔남 커뮤니스트. 줄여가지고 비엣콩.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콩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베트콩이 말이야.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강낭콩, 완두콩을 먹어서 베트콩이라고 아니라니까요. 비엔남 또는 비엔나미스 커뮤니스트의 준말 비엣콘 또는 월남 공산당에서 월공의 그들 발음인 비엣콩인데 그걸 이제 우리와 일본만 베트콩이라고 하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베트콩은 북베트남에서 내려온 사람들 아니에요. 남베트남에 있는 남베트남의 공산주의 게릴라 조직이에요. 5단은 위에 호찌민으로부터 받고 그런 반면에 월맹이라고 하는 것은 북베트남의 정규군이에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구별되시죠? 월맹은 북베트남 정규군이고 베트콩은 남베트남에 있는 자생적인 게릴라 조직이에요. 어쨌든 이 호찌민은 남베트남에 있는 베트콩, 비엣콩을 이용해가지고 쓰러질 듯 말 듯 하는 GM 정권을 확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 참전, 개입하기 전에 남베트남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남베트남에서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빰빰. 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가 1963년도에 미국 정부 주도로 비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GM을 아웃을 시켜버려요. 빵빵. 왜냐? 그 당시에 GM이란 사람이 너무 약간 머리가 커져가지고 미국 지들이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야. 우리 잘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약간 미국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미국 케네디 정부에선 쟤 아웃시키고 친미 정권을 박아버려. 그래가지고 친미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갑자기 이 남베트남이 혼란 대혼란이 오고 말아요. 왜냐면 케네디 입장에서는 이거였거든요. 지금 내 말 안 듣는 GM 저거를 날려버리고 쿠데타로 이 친미 정권을 앉혀버리면 좀 더 나라가 안정화되고 우리 미국도 좀 속이 편할 것이야. 아웃시켜 GM. 웬걸? GM이 날아간 순간 이 미국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쿠데타를 일으킨 순간 갑자기 무주공산이 된 거 아니에요. 권력이 공백 상태니까 남베트남.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이 남베트남이 헬게이트가 열려버린 거예요. 서로 내가 권력을 잡겠다고. 남베트남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그걸 딱 파악하고 있던 호찌민. 기회는 이때다. 자, 지금 남베트남 정권도 무너진 상황에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남베트남에 있는 우리 비엣콩, 비엔나미스 커뮤니스트, 비엣콩 게릴라들 본격적으로 농촌지대에서 세를 불려가지고 남베트남에서 혁명을 일으켜라. 진짜로 이 호찌민의 지령을 받은 남베트남에 있는 베트콩들이 거의 나라를 접수하기 직전까지 가버려요. 아니 남베트남은 지금 무주공산인데 이거를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었겠습니까? 뭐야? 쿠데타도 지금 우리 마음대로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베트콩이 지금 농촌 지역을 장악을 해. 까딱 잘못하면 이거 완전 우리 예측보다 더 빨리 비엔남이 커뮤니스트 국가가 되는구만. 될 가능성이 있어. 아니 돼요. 그럴 수는 없지.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보라고. 조치. 그 조치가 뭘까? 이 GM을 날려버린 쿠데타가 친미 쿠데타가 196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1년 후
1964년 8월 통킹만, 피구왕 통키 아니에요. 통킹만이라고 여러분 모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지도를 보세요. 지금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 북쪽에 있죠. 하노이의 옛날 지명은 동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본 동경과 똑같은 한자예요. 동경의 베트남 발음은 통킹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노이 앞바다예요. 수도 앞바다. 통킹만. 동경만이죠. 거기에 북베트남 함정이, 미국 측 주장이에요. 북베트남 함정이, 군함이 미군 군함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전에 미 스페인전 당시에 미국의 군함이었던 메인호가 뻥 터져가지고 미 스페인전이 발생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데자부 현상이 통킹만에도 일어난 거예요. 1964년 8월 통킹만에서 미국 측 주장에 따르면 북베트남 함정 군함이 미국 군함한테 빵냐 이 포를 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걸 명분 삼아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는데 이게 조작의 냄새가 진하게 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공개가 된 미 정부 그 극비 자료에 따르면요. 미 해군 함정이 북베트남 관할 수역에 불법으로 넘어갔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미군 함정이 북베트남 국경 넘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거죠. 어이, 북베트남 배, 군함, 우리 여기 미국 배인데 군함인데 국경 넘었거든. 좀 쏴봐. 어이, 얼라리 꼴라리 우리 넘어왔다고 쏴보라고. 헤이, 컴온 베이베. 총격을 유도했다라는 지금 합리적인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팩트만 보면은 북베트남 군함이 미 군함에게 공격을 가했어요. 명분 생겼네. 우리가 기다렸던 명분 right. 그래가지고 북베트남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 명령을 내립니다. 1964년 8월 5일 오전 11시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베트남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습을 개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베트남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베트남전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1964년 8월 5일 오전 11시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베트남에게 어마어마한 공습을 개시를 하는데요. 호찌민도 공습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게릴라전은 의미가 없다. 전면전 개시하라. 죽던 살던 우리도 한번 싸우다 죽자. 베트남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공습에 이어가지고 또 이제 다음 해죠. 1965년 3월 8일 미 해병대 3,500명이 다낭에 상륙을 해요. 다낭이 여러분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다낭에 가서 또 후에 그 옆에 있는 도시 가서 어이 김씨 그러면 반이 돌아볼 정도로 베트남인 반 한국인 반인 그런 관광지로 알고 계시죠? 여기가 원래 군항이에요. 군항. 딱 베트남 정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미 해병대 3,500명이 다낭에 상륙하면서 베트남전 지상전도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1965년 7월 그 당시 이제 린단 존슨 미 대통령이거든요. 존슨 미 대통령이 이번 전쟁의 완전 미국화 선언을 해요. 미국화? 원래 미국 전쟁 아니었어? 아니요. 지금까지 찌그러져 있었지만 저기서 숨도 못 쉬고 있었던 프랑스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전쟁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분은 뭐냐면 여기는 프랑스령이에요. 그래서 명분은 뭐냐면 프랑스령인 베트남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이 약간 도와준다는 그런 제스처였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 아니라 이거죠. 어이! 이다 도시 이다 시골 너 깡빠뉴 너 프랑스는 이제 빠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미국이 전면전을 펼치면서 개입을 하겠다라고 린단 존슨 대통령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본판에 등장하겠다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정말 엄청 어마무시한 그 수의 파병을 하는데 1966년까지 남베트남에는 미군 35만 명이 주둔을 해요. 그리고 67년에는 48만 명, 68년도에는 54만 명의 미군이 남베트남에 주둔을 합니다. 근데 이 54만 명이면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그 소도시 전체 인구의 50만 명의 미군이 딱 남베트남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베트남이 어디 붙어 있는지 뭐 하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이때도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이 이제 그 확전되기 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베트남? Where is it? 어디 있는 거야? 인디아나주 옆에 있나? 아니 텍사스 옆에 있나? Wow, I don't know. 그래가지고 그 미 행정부에서도 약간 이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 야 이거 전쟁을 하긴 해야 되고 50만 명이 넘는 지금 미군이 가 있는데 우리 병사들이 아무도 몰라 여기가 어디 있는지도. 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명분을 쌓기 위해서 뭐 좋은 방법 없나? 에? 너 참모 A, 참모 B 뭐 없어? 저기 대통령 각하 뭐? 연합군을 만들면 어떨까요? 2차 대전 같이. 연합군? 오! 좋네. 연합군을 만들어서 국제전으로 만들어버리자. 어차피 뭐 모자라는 병력도 있으니까 그 병력도 채우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미 행정부가 먼저 영국과 프랑스한테 물어봐요. 뚜루뚜루 비트즈의 고향 슐럽주의하야 여기 미국 워싱턴인데 베트남전에 좀 같이 안 싸울래? 뚜뚜뚜뚜 끊어버렸는데요. 이런 삐까지 런던 같으니라고. 야 파리 한번 걸어봐. 뚜뚜뚜 알로? 알로? 저기 그 베트남전에 같이 좀 안 할래? 어차피 너희 땅 아니니? 뚜뚜뚜뚜 그랬는데요. 이부몽땅도. 영국과 프랑스는 참전 거부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뭐냐면 그때 5, 60년대 이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들, 아시아에 있던 식민지들 또는 뭐 아프리카에 있던 식민지들이 갑자기 전체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영국은 물러가라! 깡빠뉴 바게트는 물러가라! 독립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이 식민지들 진압하기 바쁜 지코가 석자인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바쁘기 때문에 야 말로 하기 좀 귀찮으니까 미안하니까 린던 존슨한테 대통령한테 문자 좀 보내. 네, 우리 식민지 진압하기 바쁘니까 독립운동 참전 못해요. 쏘리.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가 어떤 또 조치를 취하냐면 아시아 국가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게 여보시오.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 만약에 지금 그 북베트남에 의해서 통일이 되면 공산국가가 되는데 도미노 효과에 의해 가지고 아시아 전체 특히 뭐 호주, 뉴질랜드 너희들 무시할 것 같아? 다 도미노로 다 공산국가가 된다고. 그러니까 좀 도와줘. 해가지고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한국, 우리나라죠.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그리고 태국 이렇게 군사를 파병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그 파병을 했죠. 무려 5만 명의 압도적인 숫자를 파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타이완, 그 자유중국, 그 장개석 이 도망가 있던 장개석 오랜만에 또 등장하시네 우리 장제스 선생도 파병을 하겠다라고 이제 미국 측에 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기요, 여기 타이완의 타이페이의 장개석인데, long time no talk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죠? 대륙 다 뺏기고, 베트남에 우리 타이완도 좀 군사를 보내겠습니다. thank you, but no thank you. 라고 미국이 거절을 해요. 왜냐? 자유중국의 이 장개석 타이완군이 만약에 참전을 하면은 모택동에 인민해방군이 중국군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할 수도 있다. 명분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뭐라 해? 장개석이 타이완에서 군사를
베트남에 보냈다 해? 우리 인민해방군 물론 비공식적으로 지금 중국군도 지원을 해주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북베트남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민해방군을 보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장개석이 참전하면. 그래서 미국 정부가 뚜루뚜루 에이 장개석 제안은 고마운데 thank you but no thank you 뚜뚜뚜 끊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국제전 양상이 된 제2차 베트남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전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